범인은 바로 너. 예, 안녕하세요. 천 선생입니다. 오늘은 팔자 걸음을 걷는 남자가 어기적 걷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행동 분석을 한번 좀 해봤어요. 그 시간대로 봤을 때 뭐 네 시 20분하고 40분 뭐 또는 45분 그 사이 때의 편의점에 들어와서 어기적 걷는 그 장면. 저희는 이제 한 장면을 봤을 때 그 장면의 그 인물의 전사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게 돼요. 전사가 어떠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는 이 그림이 완성되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 어기적 하는 행동 자체는 이 사람이 원래 저렇게 걷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으나 처음부터 집에서 나올 때부터 과연 저렇게 걷고 있었을까 굉장히 불편해 보이던데 그런 의문을 일단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저런 걸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 전사에 대해서 좀 앞전자, 일사자, 앞에 있었던 일, 전사, 요 전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 우리는 사건을 전반적으로 뭐 유추긴 하지만 조금 머리에 그래도 이렇게 좀 그리고 있는 어떤 둥그스름한 모형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일단 이 인물은 꼼데남이랑 같이 이게 좀 붙어 있더라고요. 3시 32분경에 일단 토끼굴로 빠져나가는데 그 3시 31분에 훅 떨어졌고 뭔가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신발 플러스 흰티 뭐 등등 인물들이 그쪽에 있었을 것 같은데 얘네가 3시 32분에 이쪽으로 또 빠져나오는 그림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떤 하나의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것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인물들이 장면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주는 어떤 효과, 이것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면 장면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선이 분산돼요. 보통 어떤 장면을 연출하는 연출가는 그 장면에 관객들이 반드시 봐야 될 내용을 반드시 관객이 인지할 수 있게끔 장면을 구성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돼야 연출자가 의도하는 어떤 장면으로 관객들이 바라볼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까 분명히 그렇게 장면을 만들죠. 그러면은 지금 저 장면은 어떤 핵심적인 사안이 있었던 시간대에 여러 인물들을 곳곳에 배치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장면을 보는 사람은 어쨌든 선택적으로 장면을 볼 수밖에 없는데 선택적으로 어떤 위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관객들은 당연히 장면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 제일 일단 파워가 있으니까 제일 존재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뒤에서 누가 또 깨짝깨짝대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관객이 보는 사람의 시선은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어떤 효과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 이 전체의 어떤 그림 안에서 글로 이제 32분에 어쨌든 토끼굴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그 이제 어그적 거리는 남자가. 그리고 얘는 편의점 들어올 때부터 약간
이상한 어떤 느낌의 걸음걸이를 보여주죠. 요런 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이렇게 배가 아프거나 속이 안 좋을 때, 이제 쉽게 말해서 설사가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그 관략근을 이렇게 조여서 그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어떤 차단하는 어떤 몸의 신체적 기능을 이용해서 그걸 최대한 차단하면서 걸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왜냐면 화장실로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당장 없으니 걸음을 통해서 이동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움직이는 그 거리만큼은 분명히 그 신체의 어떤 기능적 것들을 활용해서 걸음을 조심스레 걸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저런 걸음이 좀 나오거든요. 저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바깥에서 뭐 속이 안 좋았을 때 그런 걸 만났을 때 저런 걸음을 걸어요. 그리고 플러스 몸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일 때, 찝찝한 상태일 때, 그러니까 설사가 나오기 직전도 상당히 불편한 상태인 거 맞죠? 그리고 뭔가 지금 내 신체와 내 옷과 뭔가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 이게 내 옷 같지가 않아. 그랬을 때 뭔가 신체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보고 세수해보고 싶긴 한데 그러려면 집에 가서 샤워하고 발 닦고 자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쨌든 일정 구간 동안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인물이다 보니 몸은 찝찝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저런 걸음걸이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유추를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더 조금 삐짓고 들어가 보면 일단은 그 손에 들려있던 작은 PT병 같은데, 그 PT병이 상당한 의미를 주는 거죠. 그 PT병은 액체를 담기 위한 어떤 목표로 쓰여졌을 것 같고, 그 액체는 다시 말하면 한강물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한강물을 어디다 썼느냐, 그것은 손정민 군이 적어도 익사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적 요소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이 PT병에 물을 담아서 정민군 시체에 주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30분경이었나 그 시간쯤에 이것도 역시 시선 분산 작전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게 찾은 거죠. 어쨌든 간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다 찾긴 찾은 거예요. 좀 늦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말씀까지 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선별적으로 장면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쭉 다이렉트로, 그냥 쭉 다 보여지는 장면을 보면 행동 분석에서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걸 되게 선별적으로 보여주다 보니 의견이 여러 갈래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힘을 모아서 어쨌든간 하나의 어떤 목표 지점까지 하나의 어떤 진실로 가는 어떤 흐름을 계속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상당 부분 부합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별적으로 장면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고, 또는 어떤 장면 안에서의 어떤 시선의 분산 작업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금 난관을 저희는 헤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 숲을 정말 세심하게 이렇게 걷어가면서 지금 전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PT병은 거기에 쓰여진 물이 아닐까 싶고, 그 팔자남은 분명히 한강물과 접촉을 했어요. 한강물과 접촉을 한 인물들이 비단 그 인물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한 사람만 들어가서 될 일은 아닌데, 그래서 그 한강물에 들어가서 뭐 정민이 시체를 1차 어떻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뭔가 계획적 차질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한강물에 다 젖었고, 그 과정에서 또 한강물도 담아서 정민이를 익사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활동을 했고, 그러고 나서 한 4시 40 몇 분에 다시 들어왔죠, 편의점에. 그때 들어왔던 장면이 바로 그 전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그림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추론이 뭐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왜 그런 걸음을 걷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백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원래 저런 걸음걸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은 거기에 따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행동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특정한 장면에서 저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다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